5번 두 분수 3분의 2와 6분의 7 사이의 분수 중에서 분모가 30이고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가 되지 않는 분수의 개수는 자 볼게요. 3분의 2와 6분의 7 사이에 있는 분수니까 어떻게? 부동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자 분수 중에서 자 분모가 30이야. 30. 분자는 몰라요. 자 이런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를 뭘로 나타내면 자 소수로 나타내면 뭐가 된다? 유한소수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곧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순환소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분수는 몇 개냐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일단 자 분모부터 갖게 할 수 있겠지. 자 30을 갖게 할 수 있겠다. 자 이때 분모 분자 뭐 곱하면 돼요? 그치 10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분모 분자에 5를 곱하면 될 거고 그리고 30으로 다 갔다. 분자를 봤더니 결국 네모의 값은 20보다는 크고 35보다는 작아. 20보다는 크고 35보다는 작다. 이거 얘기 다 하셨죠. 그 다음에 30분의 네모가 순환소수가 돼야 돼. 소수로 나타낼 때. 자, 그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죠? 소인수분해 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분의 네모인데 순환소수가 되려면 이렇게 3을 분자랑 약분이 안 돼야 되겠지. 순환소수가 되려면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3으로서 이렇게 약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순환소수가 되려면 결국 이 값은 뭐의 배수가 아니면 되는 거야? 3의 배수가 되지 않아야 3의 배수가 아니어야 그래야 약분을 시키지 않을 거고 그래서 순환소수가 될 거라고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 네모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 개수 카운팅 할 때 다 적어. 좀 약간의 수학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짐이 있기 때문에 다 쓸게요. 자, 21, 22, 23, 24, 25, 26, 그다음 27, 28, 29, 30, 31, 그다음에 32, 33, 34 다 써놓고 그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걸 택해야 돼.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서 3의 배수지.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야. 만약에 21이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3이 없어지면서 유한소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3의 배수를 지워야 돼. 그러니까 3의 배수니까 24 지우고 또 27 지우고 30 지우고 또 33 지우고 해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개가 되는 겁니까? 9개가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6번 자, 이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자, 그 말은 곧 이 분수는 뭘로?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10 이하의 자연수 중 A의 값이 될 수 있는 수의 합은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자, A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A에 1, 2, 3, 4 A가 1, 2, 3, 4, 5, 6, 7, 8, 9, 10의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A에다 차근차근 1, 2, 3, 4 쭉 대입해서 자, 순환소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체크하면 돼요. 이해하시죠? 자, A가 1이라 해봐. 1. 자, 1이라 하면 순환소수가 될까? 지금 보니까 약분을 해야 되겠지, 약분. 자, 뭘로 약분됩니까? 7로 약분해 1, 여기는 6이 되겠다. 또 2로도 약분되니까 여기 제곱이 되고 2로 약분하면 3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약분을 다 한 상태를 한번 적어볼게. 약분을 다 하니까 자,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A분의 3. 자, 이런 분수인 거예요. 그치? 자, 이렇게 약분을 해놓고 A 1부터 10까지 대입해볼게. 자, 1을 대입했더니 뭐가 됩니까? 얘는 유한소수가 되겠죠. 얘는 유한소수야. 유한소수. 그럼 2는 대입하면 유한소수가 되겠죠. 그러면 3은 지금 보니까 약분되겠다. 또 뭐가 됩니까? 유한소수가 되겠죠. 4도 유한소수, 5도 유한소수, 6 대입해봐. 그럼 이게 3 약분하니까 또 유한소수. 그렇죠. 7은 A가 7이면 이때는 순환소수가 되겠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유한소수. 9는 약분을 이렇게 하긴 하는데 분모에 3이 남기 때문에 순환소수. 자, 10은 유한소수.
해서 A 값이 될 수 있는 그때 값은 7, 9죠. 그래서 그 둘을 더하니까 값이 뭐가 됩니까? 16. 11번. 자,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는 몇 자리 자연수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주어진 이 값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자, A는 지금 보면 이 괄호와 이 괄호 이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곱하기가. 자, 일단 앞에 있는 괄호부터 정리해 볼게. 자, 2의 7제곱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더했죠. 자,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때, 그치, 우리는 곱셈을 이용합니다. 2의 7제곱을 다섯 번 더했어. 2의 7제곱 곱하기 5예요. 자,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라는 거.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때 우리는 곱하기를 이용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쓸게. 자, 그 다음. 자, 5의 6제곱을 몇 번 더했어요? 4번 더했죠? 그 뒤에 있는 괄호는 어떻게 쓸 수 있어? 5의 6제곱을 4번 더했으니까 곱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 자, 곱하기 이 연산은 순서에 상관이 없이 연산이 가능해. 자, 괄호 없이 자, 연산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자, 그럼 4는 2의 제곱이야. 2의 제곱. 그럼 2의 7제곱에다가 또다시 2의 제곱을 곱하니까 2의 9제곱 곱하기 자, 5에다가 5의 6제곱 곱하니까 5의 7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이때 A는 몇 자리 자연수냐 그랬어. 자, 2 9개하고 5 7개가 곱해지면 자, 10이 몇 개 생겨? 자, 2와 5가 자, 짝이 맞는 만큼 짝이 맞는 만큼 10이 생긴다 했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0이 7개 생기죠. 그리고 2가 몇 개 남아? 2개 남겠지. 이렇게. 그래서 2 제곱하니까 4가 되고 10이 7제곱이니까 0이 붙어. 쭉 이렇게 0이 붙는데 0이 이렇게 몇 개 붙는 거예요? 7개 붙겠지. 그리고 4가 있으니까 전체 몇 자리 자연수가 됩니까? 8자리 자연수가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13번 어떤 다항식에서 자, 이 식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뺐더니 답이 이렇게 되었다. 이때 바르게 계산한 결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어떤 다항식을 네모라 두면 되겠죠. 자, 어떤 다항식에서 5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 이 전체 괄호가 필요합니다. 괄호 빼면 안 돼. 자,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어떤 다항식에서 5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이 전체를 뺐더니 답이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가 되었다. 이때 바르게 계산한 결과니까 바로 이 결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뭐부터 구해야 돼? 자, 어떤 다항식부터 구해야 되겠지? 어떤 다항식은 밑에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네모. 그다음에 이 괄호 푸니까 괄호 앞에 마이너스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곱하니까 마이너스 5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곱해 쓰고 있는 거예요. 곱하니까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다항식 네모는 다 이항시키면 되겠죠. 우리 1차 방정식 풀듯이 네모만 남겨놓으면 돼. 그럼 마이너스 5a 제곱 이항시키니까 계산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3a 이항하니까 플러스 5a 이항시키니까 여기 4죠. 계산하니까 플러스 2.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어떤 다항식이 구했으면 자, 이 네모 대신에 이 어떤 다항식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다항식을 더해서 동량끼리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14번 자, 좌변을 정리하는 문제네 여기죠. 자, 좌변 자 볼게요. 보면은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했을 때 우리는 괄호를 한 번에 푼다 했어. 기억나시죠? 자, 해볼게. 다 씁니다. x-3y 쓰고 그냥 9x는 대가로 안에 있지? 그럼 대가로만 풀면 돼. 자, 풀면서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7y는 중가로 안에 있죠? 그럼 중가로 풀고 대가로를 풀어야 돼. 중가로 풀면서 마이너스 곱해지고 또 대가로 풀면서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그렇죠. 플러스 7y 그 다음 3x는 소가로 안에 있지. 소가로 풀면서 플러스가 곱해지고 중가로 풀면서 마이너스가 곱해지고 또 대가로 풀면서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플러스 3x 자 마이너스 2y 소가로 안에 있죠. 마찬가지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y 자 동량끼리 정리해 봅니다.
자, x, 그다음 마이너스 9x 플러스 3x. 그럼 여기 4x에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7y면 4y인데 거기 계산하니까 플러스 2y. 자, 비교를 해볼게. 자, 우변하고 그랬더니 a 값이 뭐가 됩니까? a 값이 5가 되겠죠. a는 5. 그 다음 b값은 뭡니까? 2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a에다가 5, b에다 2를 대입해서 이 c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16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원기둥의 부피가 이렇게 주어졌어. 이 원기둥의 옆넓이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 원기둥의 옆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 이 원기둥의 높이를 알아야지, 높이. 자, 봐봐. 자, 전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원기둥의 전기도 생각하는 거 이렇게. 자, 옆넓이를 구하려면 옆넓이 바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야.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이 가로의 길이는 뭐랑 같아요? 가로의 길이는 자, 밑면을 감싸고 있었지. 밑면 감싸고 있는 걸 펼친 거야. 하기 때문에 이 옆면의 이 직사각형의 이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랑 같은 거죠. 바로 이 원의 둘레랑 같은 거야. 자, 원의 둘레를 우리는 원주라 하죠.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이 밑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a야. 5a. 그럼 이때 원주 어떻게 구하지? 자, 원주 구하는 공식. 원주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죠.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야. 그러니까 지름에다가 파이만 곱하면 되는 거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뭐라 배웠어요? 2파이r 이렇게 배웠지, 그치? 이때 2r이 반지름이니까 2r이 지름이야. 지름에다가 원주율만 곱하면 되는 거야. 자, 다시요. 원주는 지름에다가 원주율 파이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 반지름이 5a야. 그럼 이때 지름은 뭐예요? 지름은 10a죠. 거기다 파이만 곱하면 돼. 10a에다 파이를 곱하니까 결국 이 길이가 10a 뭐가 됩니까? 파이가 된다. 그 말이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우리 옆넓이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세로의 길이, 곧 이 원기둥의 높이를 알면은 바로 이 옆면 넓이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지금 보니까 부피가 주어졌죠? 자, 부피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해볼게요. 자,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SH가 되겠지? 자, 부피 75, A 5제곱, B 파이라 주어졌어. 자, 부피는 S는 밑면의 넓이를 뜻해요. 밑면의 넓이. 반지름이 5A인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 반지름 5A 제곱하니까 25A 제곱이 바로 밑면의 넓이가 되겠죠. 거기다 곱하기 높이 H. 높이를 몰라서 뭐라 줬어? 네모.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똑같이 나눠볼게요. 자, 파이 이렇게 나누고 그런 다음에 25 이렇게 나누니까 3 되겠죠? 또 A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누니까 A 3개 이렇게 되겠지. 해서 높이를 구하니까 높이 네모는 남는 거 3, 그 다음에 A 세제곱 B가 되겠다. 3A 세제곱 B.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옆면. 바로 이 사각형의 넓이. 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돼. 가로가 뭐였어? 아까 전에 10A 파이였죠? 거기다 곱하기. 자, 방금 구한 높이. 3A 세제곱 B. 자, 계산하니까 3 곱하기 10 하면 30. 그리고 파이부터 쓸게요. 파이. 그 다음에 A 세제곱이니까 A 4제곱 B.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21번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자, 밑줄치고 갈게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를 만족하게 하는 a 값 중 가장 작은 값은 이렇게 되어 있어.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부터 구할게. 뭐부터 구한다고? a의 범위를 구하고 그 범위에서 a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할 거야. 아시겠죠? 자, 1차 부등식부터 풀어봅니다. 자, 마이너스 2x 이항하니까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반대로 이항시키니까 5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는 6으로 나누면 6분의 5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 범위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는 바로 이 부등식의 해를 말하는데 해 중에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 범위에 이게 바로 해인데 이 범위를 만족하는 x값이 해인데 이 범위에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a값을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와 같은 문제 어떻게 푼다 했어요? 일단 복잡한 자, 이 식을 네모라 두고 자, 문제를 간단히 다시 한번 변형해 생각해 볼게. x가 네모보다 작다. 이 범위에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뭐의 범위? 네모의 범위부터 구하는 거야. 네모의 범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x가 네모보다 작아. 자, 수직선을 생각하면 돼. 자, 수직선에 자, 어디인가 네모가 있어서 네모보다 작다 그 범위에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자, 수직선 있고 자연수니까 1을 경계로 생각해야 되겠죠. 자, 1을 경계로 네모의 위치를 결정하니까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네모는 1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네모는 1 왼쪽에 있어서 이 범위를 한번 나타내 볼게. x가 네모보다 작다야. 여기 등 없어요. 그럼 구멍 뚫려서 자, 왼쪽. 자, 이 범위에 이렇게 돼야지만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만약에 네모가 1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왼쪽으로 범위를 이렇게 나타내 봤을 때 1을 포함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수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네모는 반드시 1 왼쪽에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네모는 일단 1보다는 왼쪽이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뭘 판단했어? 경계에 대한 부호의 판단. 그러니까 네모가 1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네모가 뭐가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자, 이거의 의미는 네모는 1. 네모가 1이 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네모에 1을 적어봐. 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네모에 1을 이렇게 적고 이 범위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x가 1보다 작다지. 그럼 x가 1보다 작다. 그럼 이 범위에 자연수가 있어 없어? 자연수가 없지. 자연수가 없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그 말은 곧 네모가 뭐가 돼도 좋다? 1이 돼도 좋다 그 말이에요. 결국 네모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네모의 범위를 구했잖아. 그리고 나서 다시 네모에 아까 복잡했던 이 식을 갖다 적는 거야. 적으니까 6분의 5-a가 바로 네모인데 그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걸 풀면 이제 a의 범위가 나오겠죠. 이해하시죠? 자, 양변 6 곱하니까 5-a는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 마이너스 a는 5 이항하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하기 전에 식이 복잡하니까 네모라 이렇게 두고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는 네모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네모에다 그 복잡한 식을 대입해서 a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a 값 중 가장 작은 값은 그랬어. 자, a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자, 이 범위에서 가장 작은 a 값은 뭐가 됩니까? 예,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22번 차가 6인 두 자연수의 합이 48보다 크다고 한다. 두 자연수 중 작은 수를 x라 할 때 x값이 될 수 없는 수는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작은 수를 x라 뒀어. 그럼 작은 수를 x라 두고 차가 6이다 그 말은 차는 꼭 뺄셈을 타는 게 아니야. 차의 간격을 말하는 거야. 간격. 그러니까 큰 수와 작은 수의 이 간격이 6이다 그 말이야. 그럼 작은 수를 x라 뒀으면 그럼 큰 수는 뭐라 놓을 수 있는 거야? x 플러스 6. 그래야 이 차 간격이 6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두 자연수의 합이 48보다 크대. 그럼 두 자연수의 합 x하고 x 플러스 6을 더한 게 두 자연수 합인데 그 값이 48보다 크다 그 말이야. 되셨죠? xx 더하니까 2x가 되고요. 6 이항하니까 42보다 크다. 그럼 x는 나누니까 2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결국 x의 값이 될 수 없는 수는 하니까 결국 x는 21보다 큰 자연수가 돼야 돼. 그게 아닌 것을 이렇게 보기에서 고르면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23번 한 야구 경기장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13,000원이고
숙명 이상의 단체 입장의 경우 입장료의 15%를 할인하여 준다고 합니다. 자, 숙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이렇게 돼 있어. 단, 숙명 미만이어도 숙명 단체 입장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예를 들어서 18명의 단체에 대해 생각해 볼게. 자, 18명은 숙명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13,000원씩 이렇게 내서 입장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18명 이 단체가 2명 걸 더 사. 2명 걸. 결국 숙명에 대한 입장료를 사는 거야. 그러면 2명에 대한 입장료는 버리겠지. 왜 18명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숙명에 대한 입장료를 이렇게 샀을 때 15%를 할인받으면 2명에 대한 입장료를 버린다 하더라도 그 전체 입장료가 더 저렴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자, X명에 대한 이제 입장료를 생각해 볼게. 전체 입장료. 자, 숙명 미만이 온 거야. 숙명 미만. 자, X명이 왔는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숙명이 아니니까 1인당 13,000원을 걷어 그랬어. 그러면 X명에 대한 전체 입장료. 전체 입장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입장료가 13,000원인데 X명에 대한 전체 입장료는 X 곱하기 13,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하고 자, 우리가 수명은 아니지만 몇 장을 버리더라도 야, 그냥 우리 수명에 대한 입장료를 사. 자, 수명에 대한 입장료를 사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수명일 때 입장료는 자, 한 사람당 입장료 얼마야? 15% 할인해 준다 했죠? 원래 입장료는 13,000원이었어. 13,000원. 근데 15%를 할인해 준대. 깎아준다 그 말이야. 그럼 15%를 할인해 주면 85%의 가격이라는 것이 13,000원에 15%가 아니야. 15%를 깎아주니까 85%의 가격이 된다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13,000 곱하기 100분의 85 해서 00 지우고 00 지우고 그 130 곱하기 85 하면 되겠죠? 자, 85 곱하기 13을 해볼게. 그러면 3, 5, 15, 3, 8, 24, 25, 그 다음에 85 했더니 5, 0, 1, 1 이렇게 되겠죠? 해서 11,050원이 되겠네요. 자, 13,000원에서 15%를 할인해주면 85%의 가격이 된다는 거야. 그 13,000원에 85% 가격이 11,050원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숙명에 대한 전체 입장료는 숙명 곱하기 한 사람당 입장료 11,05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자, 숙명 미만의 단체야. 숙명 미만의 단체. 몰라서 X명이라 뒀어. 그러면 이 X명에 대한 1인당 13,000원씩 걷었을 때 전체 입장료가 되는 거고 근데 숙명 미만이긴 하지만 숙명 언저리로 온 거야. 그래서 아예 몇 장을 버린다는 셈치고 그냥 숙명 걸 산 거야. 그럼 숙명에 대한 전체 입장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때 입장료가 전체 입장료가 더 유리한 경우는 이때 전체 입장료가 더 싼 경우가 되겠지.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좋아요. 자, 풀어볼게. 자, 일단 양변 자, 100으로 나눌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2로 나눠볼게요. 2로 나누니까 65가 되겠지? 그럼 또 5로 나눌게. 5로 나누니까 13이 되고 5로 나니까 221이 되겠네.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좀 정리해보면 x 곱하기 13이 221보다 커. 그럼 이제 x의 범위는 자, 13으로 나누니까 221을 13 나누니까 1 그럼 13 빼니까 91 되겠죠? 그 다음에 7 오케이 7 하니까 91 빼니까 0 그래서 x는 17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17보다 크다 결국 최소 인원 문제 물음이 최소 인원이죠? 그럼 17명보다 많을 때니까 최소 인원은 몇 명부터? 18명부터 해서는 1인당 13,000원씩 걷어서 내는 것보다 숙명의 입장료, 몇 장을 버린다 하더라도 숙명의 입장료를 사서 입장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24번 원가가 3,000원인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을 정가 대비하여 40% 할인을
팔았을 때 원가의 6% 이상의 이익이 남았다고 한다. 이 상품의 뭐 정가는 이렇게 물었어. 자, 무슨 문제예요? 원가, 정가, 판매가에 관한 문제야. 자, 원가가 3,000원이래요. 3,000원. 그 다음에 이 상품을 정가 대비하여 40%를 할인하여 팔았대. 자, 판매가는 정가의 40%를 할인해서 팔았대. 정가 대비. 자, 정가에서 40%를 할인해서 팔았대. 팔았을 때 원가의 6% 이상의 이익이 남는데, 자, 이때 이 상품의 최소한의 정가를 구하는 거야. 정가 몰라서 X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정가를 X1으로 잡았어. 근데 정가의 40%를 할인해서 판 게 판매가야. 그럼 판매가는 정가의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60%가 되겠죠. 40%를 할인했으니까. 자, 봐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가가 있어. 정가가 있는데 그 정가에 얼마큼을 할인했다? 40%. 정가의 40%. 이만큼을 할인한 거야. 빼줬다 그 말이야, 가격을. 그 이만큼이 판매가가 되겠지, 판매가. 그리고 판매가는 정가의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60%가 되겠죠. 근데 정가를 지금 X로 뒀잖아. 결국 X의 60%가 판매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X의 60%니까 X 곱하기 60%는 100분의 6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소수로 나타낼게. 100분의 60은 0.6 곱하기 X니까 0.6X.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판매가는 0.6X. 자, 이랬을 때 원가의 6% 이상의 이익이 남았대. 자, 우리 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익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원가 3,000원. 3,000원에 내가 물건을 사왔어. 그리고 5,000원에 팔았어. 3,000원에 사와서 5,000원에 팔았어. 그럼 얼마 이익이에요? 2,000원 이익이죠. 그럼 이익은? 자,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야 되겠지. 그치?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원가 3,000원, 판매가 0.6x니까 판매가 0.6x에서 원가 3,000원을 뺀 게 바로 이익이죠. 자, 이익이 자, 원가의 6% 이상의 이익이랬어. 그 원가의 6%, 원가는 여기 3,000원. 3,000원의 6%니까 곱하기 100분의 6. 자, 이게 바로 원가의 6%죠. 그거 이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오케이. 이 부등식 풀면 돼요. 자, 일단 자, 이렇게 0 두 개 지우고 그 다음에 양변 10을 곱할게요. 자, 10 곱하니까 6x. 그 다음 마이너스 3만. 그 다음에 30에다 6 곱하면은 180인데 1800 되셨죠? 그다음 6x. 그다음 마이너스 3만 이항시키니까 3만 1800이 되고 양변 6 나누니까 x. 그다음 6 나누면 자, 6, 5, 30, 6, 3, 18이니까 예, 5,300이 되겠죠. 따라서 이 상품의 최소한의 정가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5,300원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